부사장님, 우리는 이제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언니 맞잖아. 내가 어떻게 언니를 모르는 척해. 30년 동안 찾았어. 그렇게 애타게 찾았는데 이제서야. 대성그룹 부사장 김서연은 30년 된 자신의 나비핀을 부서질듯이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유리와 강철로 빛나는 53층 빌딩 대성그룹 본사 47층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부사장실에서 야근을 마친 김서연은 복도를 걸어 화장실로 향했어요. 52세 완벽하게 빗어올린 머리, 샤넬 정장, 에르메스 가방.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이사회 회의, 해외 투자자 미팅, 협력사 만찬까지 숨 쉴 틈 없는 스케줄이었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청소 중이던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청소부는 황급히 비켜서며 고개를 숙였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낡은 파란색 청소복을 입고 있었죠.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서연은 세면대로 갔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무심코 거울을 봤어요. 그때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청소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확히는 그녀의 머리에 꽂힌 헤어핀이.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낡은 은색 나비 모양 헤어핀. 날개 부분이 살짝 휘어져 있고 은 도금이 벗겨진 부분이 보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방을 열었어요. 안쪽 은밀한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떼어놓지 않고 가지고 다니던 물건. 케이스를 열자 똑같은 헤어핀이 나왔습니다. 같은 디자인, 같은 크기, 같은 낡음. 서연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청소부는 바닥을 닦으며 일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실례지만 그 헤어핀 어디서 구하셨어요? 청소부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 이거요? 그녀가 자신의 헤어핀을 만지작거렸어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 봐 두려운 듯이. 이건 어릴 적 저희 어머니가 저와 제 자매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서연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자매라고요? 네,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어릴 때 헤어졌지만요. 청소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30년의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서연은 자신의 헤어핀을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케이스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것처럼 생긴 건가요? 청소부가 서연의 손에 든 헤어핀을 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청소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물이 쏟아지며 바닥을 적셨죠. 그게 어떻게? 서연도 청소부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피부, 하지만 그 눈빛은 혹시 이름이 김세원인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소부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은 설마 서연이? 30년 1950일 26만 2800시간. 헤어진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세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우리 서연이. 서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언니, 정말 언니야? 하지만 세원은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청소 도구를 밀고 벽에 기대섰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청소부일 뿐이에요. 착각하신 거예요. 언니, 도망가지 마요. 세원은 청소 도구를 급히 챙겨 화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세면대를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던 쌍둥이 언니. 그 언니가 자신의 회사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니. 손에 쥔 헤어핀이 눈물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은 서연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사실 서연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부사장, 재벌가 며느리, 두 아들의 엄마. 그 모든 것 이전에 서연은 강원도 탄광촌 쌍둥이였어요. 어릴 적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세원아, 너희 둘은 하나야. 피는 물보다 진하단다. 세상 그 무엇도 너희를 갈라놓을 순 없어. 하지만 할머니의 말씀은 틀렸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갈라놓았죠. 30년 전 그날, 셋-온-마이너스 탄광촌에 행복했던 시절 가족사연. 1984년 강원도 정선 탄광촌 산골 마을. 그곳에는 쌍둥이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김서영과 김세원. 둘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서연아, 세원아.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쌍둥이는 뛰어갔어요. 어느 날 엄마가 부르더니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선물 만들었다. 엄마는 나비 모양 헤어핀 2개를 내밀었습니다. 직접 은실로 만든 것이었어요. 밤새 만드신 듯 엄마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하나는 서연이 거, 하나는 세원이 거야. 이걸 하고 있으면 엄마가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거란다. 쌍둥이는 감격해서 헤어핀을 받았습니다. 엄마 예뻐? 그럼 우리 딸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쌍둥이는 서로의 머리에 헤어핀을 꽂아주며 웃었어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며 좋아했죠. 할머니가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세원아, 너희 둘은 하나야. 피는 물보다 진하단다. 세상 그 무엇도 너희를 갈라놓을 순 없어. 이 헤어핀처럼 너희는 한 쌍이란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씀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광부였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탄광으로 들어갔죠. 검은 석탄 먼지를 뒤집어쓰고 저녁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빠 일찍 들어와요. 그래, 오늘은 일찍 올게. 맛있는 거 사올게. 쌍둥이는 매일 저녁 언덕에 올라가 아빠를 기다렸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바느질 일을 하며 생계를 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옷을 고쳐주고 이불을 깃고 작은 돈을 벌었죠.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서연아, 세원아, 밥 먹자. 저녁 식사 시간이면 네 식구가 작은 밥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김치가 전부였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그래? 우리 딸들 대단하네. 쌍둥이는 학교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야, 너 서연이야, 세원이야? 맞춰봐. 둘은 깔깔 웃으며 장난쳤어요. 선생님들도 헷갈려 했죠. 하지만 탄광촌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보, 탄광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사고가 자주 나고.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조심하면 돼. 우리 딸들 대학 보내려면 돈을 벌어야지. 1985년 7월 15일. 서연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올게.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정말요? 아빠 최고. 쌍둥이는 신나서 아버지를 배웅했어요. 아버지는 두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탄광으로 향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탄광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어요. 광. 마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고다. 탄광 사고.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탄광으로 달려갔죠. 서영과 세원도 뒤따라갔습니다. 탄광 입구는 아수라장이었어요. 가족들이 울부짖고 구급차가 왔다 갔다 했죠. 여보,
여보. 어머니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 아버지는 17명의 광부와 함께 갱도에 갇혔습니다. 갱도 입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구조 작업은 밤새 계속됐어요. 서연과 세원은 어머니 옆에서 떨며 기도했습니다. 아빠, 제발. 불빛이 환하게 비추는 탄광 입구. 구조대가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7월 17일 새벽. 시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시신도 함께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쌍둥이는 울면서 어머니를 흔들었죠. 엄마, 엄마. 장례식이 끝난 후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집에는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사고 보상금으로 빚을 갚으시죠. 그건 아이들 앞으로. 빚이 우선입니다. 보상금은 모두 빚 갚는 데 쓰였어요.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4만 원이 전부였죠. 어머니는 울면서 쌍둥이를 안았어요. 미안해 얘들아. 엄마가 미안해. 그로부터 한 달 후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8월 10일.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엄마. 쌍둥이가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고 계셨어요. 병원에 갈 돈도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돈을 모아줬지만 부족했죠. 어머니는 집에서 누워 계셨어요. 과로와 충격으로 심장병이 악화된 거였습니다. 서연아, 세원아. 어머니가 쌍둥이를 불렀습니다. 숨을 쉬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엄마가 너희한테 미안해.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엄마는 아플 수 없어요. 쌍둥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너희 둘은 꼭 함께 있어야 해. 헤어지면 안 돼. 알았지? 네 엄마. 우리 항상 같이 있을 거예요. 헤어핀. 잃어버리면 안 돼. 그게 엄마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엄마, 엄마. 8월 12일 새벽.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9살 쌍둥이는 고아가 되었어요. 장례를 치르는데도 이웃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지만 아무도 두 아이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어요. 애들을 어떻게 하지?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고아원으로 보내야지 뭐.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선에 고아원이 있다던데 거기로 보내자. 결국 쌍둥이는 햇빛 고아원으로 보내지기로 결정됐습니다. 더베이트 파트 1 - 고아원 생활과 입양 기회 제외 사연. 1985년 9월. 쌍둥이는 정선의 햇빛 고아원에 입소했습니다. 햇빛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2층짜리 낡은 건물. 좁은 방에 아이들이 빼곡히 누워 잤고 식사는 항상 부족했죠. 하지만 쌍둥이는 함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언니 무서워. 밤이면 어둡고 낯선 곳이 무서워서 서연이 울었어요. 괜찮아 서연아. 언니가 있잖아. 세원은 항상 동생을 챙겼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자신의 것을 서연에게 더 주고 잘 때도 서연을 꼭 안고 잤죠. 언니 엄마 보고 싶. 나도. 하지만 우리 헤어핀 있잖아. 엄마가 함께 있다고 하셨잖아. 두 아이는 매일 밤 헤어핀을 만지작거리며 잠들었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힘들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청소를 해야 했고 식사는 보리밥에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무 조림뿐이었죠. 배고파. 아이들은 늘 배를 골았어요. 하지만 세원은 자신의 밥을 서연에게 더 줬습니다. 언니는 배 안 고파. 서연이가 먹어. 원장 선생님은 엄격했어요. 말 안 들으면 저녁 굶는다. 가끔 체벌도 있었습니다. 회초리로 손바닥을 맞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1986년 3월 어느 날 고아원에 소문이 돌았어요. 서울에서 부잣집 부부가 온대. 여자아이 1명 입양하러 온대.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가 뽑힐까? 나는 예뻐서 뽑힐 거야. 나도 착하게 굴어야지. 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내일 손님이 오신다. 모두 깨끗하게 씻고 예쁘게 입어라.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알겠나? 네. 아이들은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세원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서연이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서연은 내일을 기대하는지 미소를 지으며 자고 있었죠. 세원은 동생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만약 우리 중 한 명이 뽑힌다면? 세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엄마가 함께 있으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서연이라도 좋은 집에 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세원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다음 날 오전, 아이들은 일찍 일어나 씻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깨끗한 옷을 나눠줬어요. 오늘 손님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오전 10시, 고급 승용차가 고아원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대형 승용차. 쌍둥이는 그런 차를 처음 봤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와 한복을 입은 우아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아이들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원장이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웠습니다. 20명 넘는 아이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섰어요. 쌍둥이는 맨 끝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부인이 천천히 아이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따뜻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쌍둥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머, 쌍둥이네요. 네, 서연이와 세원이입니다. 둘 다 정말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9살입니다. 부인은 두 아이를 번갈아 봤어요. 남편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죠. 여보, 저 아이들 좀 봐요. 쌍둥이래요. 그러게. 신기하네. 세원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서연이를 보내야 해. 세원은 부인이 서연을 더 주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세원은 슬쩍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약간 숙였어요. 반면 서연은 모르고 밝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먼저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밝고 명랑했죠. 어머, 이 아이 참 밝네요. 부인이 서연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원은 일부러 말이 없었어요. 시선을 피하고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원장이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성격이 밝고 활발합니다. 공부도 잘하고요. 세원이는요? 세원이는 좀 내성적이에요. 밤에 악몽을 자주 꾸기도 하고. 부인이 세원을 봤습니다. 세원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그때 서연이 세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왜 그래? 세원은 서연을 봤어요. 서연의 맑은 눈을 보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서연의 헤어핀을 고쳐줬습니다. 서연의 옷매무새도 다듬어 줬어요. 서연아, 이모님께 예쁘게 인사드려. 응. 서연이 다시 한번 밝게 웃었어요. 부인이 감동한 얼굴로 세원을 봤어요. 언니가 동생을 많이 챙기나 보네요. 네. 서연이는 제가 지켜야 해요. 세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선을 다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부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고민이 되네요. 둘 다 좋은데. 세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제발 서연이를. 하지만 저희 형편상 한 명만 데려갈 수 있어서요. 세원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응? 부인이 세원을 봤어요. 서연이를 데려가 주세요. 서연이는 밝고 착하고 좋은 집에서 자라면 정말 잘 자랄 거예요. 언니?
서연이 놀라 세원을 봤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게. 나는 괜찮아. 언니 무슨 소리야? 세원은 서연을 꼭 안았어요.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너만이라도 행복해야 해. 엄마가 그러셨잖아.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하지만 함께 있으라고 했잖아. 괜찮아. 언니는 정말 괜찮아. 부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결국 결정이 내려졌어요. 저희가 서연이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세원의 가슴이 무너졌지만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아, 축하해. 언니는 여기 있을게. 서연이는 좋은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싫어. 언니 없으면 안 돼. 서연이 세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함께 있으라고 했잖아. 세원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서연이가 잘 되는 게 언니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야. 언니. 세원은 자신의 헤어핀을 빼서 서연의 손에 쥐어주려 했어요. 이거 가져가. 안 돼. 그건 언니 거잖아. 괜찮아. 언니는 원래 거 가지고 있으면 돼. 하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안 돼. 우리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자. 엄마가 주신 거잖아. 세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헤어핀 가지고 있자. 이거 보면 서로 생각날 거야. 다시 만날 거지? 그럼. 꼭 다시 만날 거야. 서연은 울면서 차에 실려갔습니다. 차창 너머로 세원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세원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아 울었어요. 서연아, 행복해야 해. 제발. 원장이 다가와 세원을 일으켰습니다. 세원아, 들어가자. 선생님, 제가 잘한 건가요? 그래. 넌 정말 훌륭한 언니야. 하지만 세원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세원은 헤어핀을 꼭 쥐고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서연이 나타나 함께 놀았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서연은 없었죠. 그렇게 쌍둥이는 헤어졌습니다. 비스토리 마이너스 30년간의 추적과 좌절 인생 이야기. 서연은 서울의 부유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새 부모님은 자식이 없어서 입양을 결정한 부부였어요. 강남의 큰 아파트에서 살았고 아버지는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서연아,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화려한 집, 따뜻한 방, 풍족한 음식.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언니가 없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매일 밤 서연은 울었습니다. 언니. 헤어핀을 보며 잠들곤 했어요. 새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왜 우는 거야? 언니 보고 싶어요. 언니? 쌍둥이 언니요. 고아원에 두고 왔어요. 새 엄마는 서연을 안아줬어요. 서연아, 미안하구나. 우리가 둘 다 데려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 학교, 새 친구들. 너 전학생이지? 이름이 뭐야? 김서연이요. 우리랑 같이 놀자. 친구들은 밝고 명랑했지만 서연은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언니 생각만 났습니다. 언니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추울 텐데. 10살이 되던 해 서연은 새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언니한테 편지 보낼 수 있어요? 서연아, 고아원 연락처를 우리가 모르거든. 찾아주실 수 있어요? 새 엄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새 부모님은 서연이 과거를 잊기를 바랐습니다.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길 원했죠. 하지만 서연은 잊을 수 없었어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도 언니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서연은 스스로 햇빛 고아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세원이라는 아이 있나요? 1985년에 입소했을 텐데. 아, 그 고아원은 10년 전에 폐업했습니다. 기록은요? 아이들 기록은 어디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서연은 절망했습니다. 25세가 되던 해 서연은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대기업에 입사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자마자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정선 햇빛 고아원에 있던 김세원이라는 아이를 찾아주세요. 제 쌍둥이 언니예요. 탐정은 한 달 동안 조사했습니다. 한 달 후 탐정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죄송합니다. 햇빛 고아원이 15년 전에 폐업했습니다. 알아요. 그럼 기록은요? 화재로 모두 소실됐다고 합니다. 1990년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사무실이 전소됐답니다. 서연의 희망이 꺾였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혹시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햇빛 고아원 폐업하면서 아이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거든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나요? 그게 기록이 없어서 탐정도 난감해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직접 전국의 고아원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1985년생 김세원이라는 아이 계셨나요? 기록을 확인해 볼게요. 아니요, 그런 이름은 없네요. 혹시 정선 햇빛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 계셨나요? 글쎄요. 오래됐어서. 매일 밤 퇴근 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곳, 수백 곳. 하지만 세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28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의사였고 따뜻한 성격이었죠. 서연아, 왜 자꾸 전화하는 거야? 언니를 찾고 있어. 언니? 서연은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탄광촌 쌍둥이 언니 고아원. 30년 가까이 찾고 있는데 못 찾았어. 남편은 서연을 안아줬어요. 우리 함께 찾아보자. 남편도 도와줬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방송국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도 신청했어요. 하지만 세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찾았어요. 30대가 되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큰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언니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엄마가 뭐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 엄마 언니 생각. 엄마 언니? 이모 있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왔을 때였어요. 서연 씨 가족사항 좀 물어볼 게 있어요. 네, 어머님. 부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탄광사고로, 어머니는 병으로. 형제는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언니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외동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가문이 있는 집안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굳이 알릴 필요도 없겠죠? 그 말의 의미를 서연은 알았습니다. 가난했던 과거, 복잡한 가족사는 숨기라는 뜻이구나. 그날 이후 서연은 쌍둥이 언니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남편도 알아서 침묵했습니다. 35세에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40세에 부장이 되었어요. 45세에 이사가 되었고 50세에 드디어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헤어핀을 꺼내봤어요. 언니, 어디 있어? 살아는 있는 거야? 30년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록은 유실됐고 흔적은 사라졌어요. 언니, 미안해. 내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언니는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회사에서, 매일 보는 그 건물에서. 화장실에서의 재회 이후 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인사팀 차장을 불렀습니다. 청소 용역 업체 직원 명단 좀 가져와 주세요. 청소업체요? 무슨 일이십니까? 급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요. 1시간 후 두꺼운 파일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서연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찾았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김세원 52세 야간 청소 담당. 주소는 서울 구로구의 다세대 주택. 강남에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연락처도 적혀 있었어요. 근무 기록도 있었습니다. 입사일 2020년 3월. 근무 시간 오후 10시 새벽 6시. 담당 구역 본사 건물 4550층. 서연은 파일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4년 동안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그날 밤 서연은 다시 회사에 나왔어요. 새벽 2시. 청소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으며 세원을 찾았습니다. 47층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세원을 발견했어요. 세원은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겨울인데도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한참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세원의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힘들어 보였어요. 가끔 허리를 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언니. 세원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사장님, 이 시간에 왜? 언니 이야기 좀 해요. 저는 언니가 아닙니다. 세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왜 그래요? 왜 저를 피해요? 부사장님과 저는 다른 세상 사람입니다. 만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린 쌍둥이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찾았어요. 세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25살 때부터 탐정도 고용하고 전국의 고아원을 다 찾아다녔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햇빛 고아원이 폐업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화재로 기록이 다 없어졌다는 것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른 고아원들에 전화했지만 언니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세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를 찾았다고? 매일 찾았어요. 단 하루도 언니를 잊은 적 없어요. 서연이 헤어핀을 꺼냈어요. 이것도 30년 동안 가지고 다녔어요. 언니 생각하면서요. 세원도 자신의 헤어핀을 만졌습니다. 목에 작은 주머니를 걸고 다니고 있었어요. 나도 너를 찾고 있었어. 뭐라고요? 2년 전에 신문에서 내 이름을 봤어. 대성그룹 부사장 김서연. 나이도 똑같고.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으로 내 사진을 찾아봤는데 쌍둥이처럼 닮았더라. 언니, 그래서 이 회사에 청소부로 지원했어. 면접 볼 때 떨렸어.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거든. 언니가 일부러. 응. 4년 동안 여기서 일했어. 가끔 복도에서 널 봤어. 회의 가는 모습, 전화하는 모습. 세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다가갈 수가 없었어. 너는 부사장이고 나는 청소부인데 내가 나타나면 내 인생의 짐이 될 것 같아서. 서연은 세원을 꼭 껴안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포옹. 며칠 후 서연은 더 알고 싶었어요. 언니는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인사 파일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4년 기록밖에 없었어요. 서연은 세원이 거쳐온 고아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햇빛 고아원 폐업 후 아이들이 이동한 곳을 추적했어요. 몇 군데 전화를 걸다가 마침내 성광 고아원에서 기록을 찾았습니다. 김세원. 1990년에 입소했네요. 기록 좀 보낼 수 있나요? 오래된 거라. 창고에서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주일 후 팩스로 문서가 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입소 일자 1990년 3월 15일. 입소 경로 햇빛 고아원 폐업으로 전환. 입소 사유 보호자 없음. 여기까지는 예상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는 순간 서연은 숨이 멎었어요. 특이사항. 1986년 입양 기회 있었으나 본인이 거부함. 이후 동생 서연을 대신 입양 보내기 위함. 담당자 메모 세원 양은 부유한 가정에서 여자아이를 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 대신 쌍둥이 동생을 추천함. 부부가 처음에는 세원 양을 선택하려 했으나 세원 양이 일부러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동생을 적극 추천함. 9살 아이가 이런 희생적 선택을 한 것에 모두가 놀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언니가 일부러 더 읽어 내려갔어요. 건강상태 영양실조 만성위염 야뇨증. 심리상태 자주 악몽을 꿈. 밤에 서연아라는 이름을 부르며 우는 모습 자주 목격됨. 상담 필요. 담당자 의견 동생과 헤어진 후 우울증 증상 보임. 밥을 잘 먹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음. 1992년 기록. 13세. 학교 성적 우수하나 대인관계 어려움. 여전히 동생 이야기를 자주 함. 1993년 기록. 만 18세로 고아원 퇴소. 향후 계획 식당 주방 보조로 취직. 서연은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언니는 나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는 퇴소 후 간단한 추적 기록이 있었어요. 퇴소 후 행적 불완전. 1993-1995 식당 주방 보조. 1995-2000 기록 없음. 2000-2010 여러 일용직 청소 식당 공장. 2010-2020 기록 없음. 2020- 현재 청소 용역. 30년의 고단한 삶이 몇 줄로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여보, 사실 나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어. 남편이 놀란 얼굴로 서연을 봤습니다. 뭐라고? 30년 전에 헤어졌는데 최근에 다시 만났어. 우리 회사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 그게 무슨? 서연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광촌 이야기, 부모님의 죽음, 고아원, 그리고 입양. 언니가 나를 입양 보냈어. 자기 기회를 포기하고 나를 부잣집에 보냈어.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듣다가 서연을 안아줬어요. 힘들었겠다. 미안해. 숨겼어. 아니야. 이해해.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릴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드려야지. 언니는 내 가족이니까. 어머니가 반대하실 텐데. 알아. 하지만 이번에는 언니를 지킬 거야. 30년 전에는 어려서 못 지켰지만 이제는 달라. 다음 날 서연은 세원을 청소 업무에서 빼고 사무 보조 직원으로 발령냈어요. 부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세원이 당황하며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수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괜찮아요. 언니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졸이고 청소만 해왔고. 언니 이제 청소는 안 해도 돼요. 복지팀에서 서류 정리 같은 거 도와주면 돼요. 하지만 예상대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부사장님이 청소 아줌마를 특별 대우하네. 둘이 무슨 관계래? 글쎄, 수상하지 않아?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복도에서 세원이 지나가면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이 그 청소부? 갑자기 사무직이 됐다며? 세원은 그런 시선들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세원이 혼자 구석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저 사람 부사장님이랑 무슨 관계래? 친척인가? 아니면 뭔가 약점 잡은 거 아냐? 세원은 밥맛이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덮고 일어섰어요. 그 소문은 결국 서연의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서연의 집을 찾아왔어요.
서연 씨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요. 무슨 소문이요, 어머님? 청소하던 여자를 특별 대우한다면서요?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어머님, 제 쌍둥이 언니입니다. 거실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쌍둥이? 네, 30년 전에 헤어졌다가 최근에 만났습니다. 서연 씨 결혼 전에 외동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숨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우리 집안에 청소부 출신 친척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님 혈육인데. 혈육이고 뭐고 30년 동안 몰랐으면 그냥 모르고 사세요. 왜 이제 와서 굳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요? 서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하십니다. 너무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서연 씨,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봐요. 시어머니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 당신이 쌓아온 모든 걸 무너뜨릴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 집안 생각도 좀 하세요.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이들 장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나간 후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여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괜찮아. 하지만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 당신도? 서연이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우린 아이들도 있고 사회적 위치도 있잖아. 갑자기 청소부 출신 처형이 나타나면 그만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언니는 청소부가 아니라 내 가족이에요. 쌍둥이 언니라고요. 알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 다들 현실만 얘기하네요.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회사에 또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이사회에서 서연을 불렀어요. 부사장님, 최근 사내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친인척을 특별 대우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언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부사장님,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진의 압박이었습니다. 서연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머리를 감싸 쥐었죠. 그때 세원이 노크를 했습니다. 서연아. 언니. 세원이 들어와 서연 앞에 앉았어요. 내가 회사 그만둘게. 뭐라고요? 내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 시댁에서도 회사에서도. 안 돼요, 언니. 왜 언니가 나가야 해요? 그게 맞아. 나는 원래 청소하던 사람이고 넌 부사장이잖아. 그런 게 중요해요? 중요해. 우리가 함께 있으면 넌 모든 걸 잃게 돼. 세원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나는 30년을 혼자 살았어. 30년 더 혼자 사는 것도 할 수 있어. 언니, 그런 말 하지 마요. 넌 행복해야 해. 그게 내가 너를 입양 보낸 이유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게 내 유일한 소원이었어. 언니와 함께 있어야 행복한데.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올 이즈 로스트 마이너스 언니의 쓰러짐과 암 진단 충격 실화. 일주일 후 세원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서연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세원이 인사팀에 직접 제출했어요. 언니, 왜 이래요? 왜 도망가요? 도망이 아니야. 내 인생을 지켜주는 거야. 내 인생에 언니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이게 맞아. 세원의 마지막 출근일. 4월 3일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일찍 출근해서 세원을 기다렸어요. 오후 5시. 세원이 작은 박스에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개인 물품이라고 머그컵 하나와 볼펜 몇 자루가 전부였어요. 언니, 잘 지내 서연아. 행복하게 살아. 언니는요? 언니는 어디 가요? 걱정 마. 나는 잘 살 거야. 원래 하던 일 하면 되니까. 연락처라도 주세요. 제발. 안 돼. 그러면 너는 계속 날 찾아올 거잖아. 세원이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언니. 서연이 소리쳤지만 세원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세원의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서연은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보낼 순 없어. 새벽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세원 씨 보호자시죠?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네? 우리 언니가 왜? 환자분이 구로역 근처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지갑에서 명함을 찾았는데 비상연락처에 부사장님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서연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운전기사를 깨워 차를 몰게 했습니다. 평소 30분 거리를 15분 만에 달렸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세원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언니. 서연이 달려가 세원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시죠? 네, 제 언니예요.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 응급실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서연을 상담실로 데려갔어요. 환자분이 길에서 쓰러졌는데 과로와 영양실조가 심각합니다. 영양실조요? 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CT를 찍어봤는데 췌장에 종양이 보입니다. 종양이요? 췌장암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고요.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앉았어요. 암이라니. 언제부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크기로 봐서는 최소 1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1년이나. 환자분이 병원에 안 오셨나 봐요. 증상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의사의 말에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언니가 아픈 걸 알고 있었구나. 하지만 병원비 때문에 치료하면 괜찮아지죠? 서연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사기입니다. 간과 폐로도 전이 됐고요. 그럼 최선을 다하겠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서연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의사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남은 시간 동안 통증을 줄이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서연은 세원의 병실로 달려갔어요. 세원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죠. 서연은 세원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언니, 왜 말 안 했어요? 세원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나 마르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어요? 왜 병원에 안 갔어요? 하지만 세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샜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지만 서연의 세상은 어두웠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언니를 또 잃을 순 없어. 남편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죠. 언니가 암이래요. 6개월. 남편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미안해.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가족을 지키려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게 내 잘못이야. 서연은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나는 언니가 편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힘들게 살았으니까 언니는 행복할 거라고.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언니는 30년 동안 혼자 아프고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내가 좋은 집에 입양돼서 공부하고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는 동안 서연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언니는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고 18살에 쫓겨나서 온갖 힘든 일 하면서 살고 아파도 병원 못 가고. 여보, 왜 나만 행복했을까요? 왜 언니는 아파야 했을까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을 안아주었어요. 아침이 되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완치 가능성은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치는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로 생명을 연장하고 통증을 줄이는 게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치료하면 좀 나아지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세원을 봤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언니. 내가 지킬게 언니.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게.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회사에 장기 휴직계를 냈어요. 비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가 여러 개 진행 중인데요. 다른 임원들이 맡아서 해요. 나는 잠시 쉬어야겠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서연 씨, 무슨 생각이에요? 지금 회사를 쉬면.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지금은 언니가 더 중요합니다. 정말 그 여자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거예요? 포기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제가 정말 지켜야 할 게 뭔지 깨달았습니다. 서연 씨. 어머님, 언니는 제 쌍둥이입니다. 제 반쪽입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면 저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병실로 들어갔어요. 세원이 깨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언니. 회사는? 쉬기로 했어요. 안 돼. 내 인생이. 언니가 내 인생이에요. 서연이 세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전 우리 헤어질 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해요? 기억하지. 꼭 함께 있어라. 맞아요. 그런데 우리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는 함께 있을 거예요. 남은 시간이 6개월이든 6년이든 60년이든. 세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고마울 게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언니. 그날부터 서연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으로 갔어요. 세원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이야기를 나눴죠. 언니, 오늘은 뭐 먹고 싶어요? 나 된장찌개 먹고 싶다. 알았어요. 제가 직접 만들어 올게요. 서연은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와서 세원에게 먹였습니다. 30년 만에 동생이 해준 밥이었어요. 맛있어? 응. 엄마가 끓여주시던 맛이야. 세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어요. 세원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계속 토하고 몸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언니 곁을 지켰어요. 언니 힘들지? 조금 쉬었다 해요. 아니야. 괜찮아. 너랑 함께 있으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원의 상태가 조금 안정됐어요.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기적이네요. 환자분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정말 나아지는 거예요? 종양 크기가 줄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잘 듣고 있어요. 서연은 기뻐하며 세원에게 달려갔어요. 언니 들었어요? 나아지고 있대요. 세원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정말? 네, 우리 힘내요. 서연은 세원에게 30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입양된 후에 정말 힘들었어요. 새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지만 언니 생각에 매일 울었어요. 나도 그랬어. 고아원에서 매일 밤 울었어. 학교 갈 때마다 생각했어요. 언니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언니는 밥은 먹었을까? 나도 항상 궁금했어. 서연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두 사람은 30년의 공백을 채워갔습니다. 서연은 가족들도 데려왔어요. 언니, 우리 아이들이에요. 안녕하세요, 고모.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인사했습니다. 세원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고모라니. 네, 언니. 이제 우리 조카들이에요. 안녕. 고모가 아파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고모. 빨리 나으세요. 아이들이 세원에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꽃과 하트가 가득한 그림이었죠. 남편도 인사했습니다. 고모님, 처음 뵙습니다.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가족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세원은 이렇게 많은 가족이 생긴 게 꿈만 같았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외출 허가를 내줬어요. 짧은 외출은 가능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서연은 기뻐하며 세원에게 말했어요. 언니, 우리 여행 가요. 여행? 네. 엄마 아빠가 계셨던 탄광촌에 가고 싶어요. 엄마 산소에도 가고. 세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좋아. 4월 중순.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세원을 휠체어에 태우고 강원도로 향했어요. 남편과 2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이었죠. 차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들이 지나갔어요. 봄꽃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예쁘다. 세원이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언니, 30년 전보다 많이 변했을 거예요. 그래도 가고 싶어. 우리 추억이 있는 곳이잖아. 탄광촌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의 모습은 거의 사라져 있었어요. 탄광은 폐쇄됐고 집들도 대부분 무너졌죠. 여기가 우리가 살던 곳이야. 세원이 한 곳을 가리켰어요. 이제는 빈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저기가 우리 집이 있던 자리야. 작은 집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엄마, 아빠, 언니, 나. 넷이서. 2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언덕 위 공동묘지는 그대로였어요. 서연은 세원을 휠체어에 태운 채 천천히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경사가 가파워서 남편이 뒤에서 밀어줬어요. 조심해요, 여보. 괜찮아요. 드디어 엄마의 산소 앞에 섰습니다. 작은 비석에 김정숙 지묘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만에 함께 왔어요. 서연이하고 세원이. 세원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엄마한테 절 드려야지. 서연이 세원을 부축했어요. 2 사람은 무덤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 못 지켰어요. 우리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만났어요. 이제는 놓지 않을 거예요. 세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잘 살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텼어요. 서연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엄마가 지켜봐 주신 거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2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2개의 헤어핀을 꺼냈습니다. 언니, 이거 해요. 서연이 세원의 머리에 헤어핀을 꽂아줬어요. 30년 동안 간직해 온 헤어핀. 은 도금이 벗겨지고 낡았지만 여전히 나비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세원도 서연의 머리에 헤어핀을 꽂아줬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같은 헤어핀을 하네. 엄마가 보면 좋아하실 거야. 2 사람은 무덤 앞에서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남편과 아들들도 함께 절을 했어요. 장모님, 처음 뵙습니다. 사위 되는 사람입니다. 고모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세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언니 기억나요? 여기서 우리 자주 놀았잖아요. 응. 저기 저 나무 밑에서 소꿉놀이하고 아빠가 퇴근하면 여기까지 마중 나왔었죠. 맞아. 아빠가 우리 하나씩 안아주고 추억을 나누는 두 사람의 얼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할아버지 산소는 어디예요? 저기 옆에 계셔. 작은 비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아버지 산소 앞에도 절을 했어요. 아버지, 늦었지만 인사드립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원한 된장찌개와 따뜻한 밥상이었어요. 언니 많이 드세요. 응. 정말 맛있다. 세원은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였죠. 고모 우리 집에 오셔서 사세요.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언니. 우리 집에 방 하나 비워뒀어요. 정말. 괜찮아? 당연하죠. 가족인데. 세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만에 진짜 집이 생긴 거였습니다. 파이널 이머지 마이너스 행복한 가족 2개의 헤어핀 감동 실화. 6개월 후 서연의 집 거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세원은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항암 치료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고모 이거 저 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응. 겨울에 따뜻하게 입어. 고맙습니다 고모. 서연이 과일을 들고 왔어요. 언니 사과 드세요. 고마워.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얼마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연 남편 2 아들 그리고 세원. 5명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서연아. 응? 나 정말 행복해.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저도요 언니. 언니가 옆에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말씀하셨잖아. 우리 둘은 하나라고.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맞아요. 이제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세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두 사람의 머리에는 똑같은 헤어핀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달려갔습니다. 고모님 오늘 병원 검진 결과 나왔어요. 서연과 세원이 긴장한 얼굴로 남편을 봤어요. 암세포가 현저히 줄었대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이대로 가면 완치도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네, 가족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연은 세원을 껴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들었어요? 나아지고 있대요. 완치될 수도 있대요. 응. 고마워 서연아.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포기할 리가 없죠. 우린 쌍둥이잖아요. 하나잖아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자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고모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식사 후 서연과 세원은 베란다에 나왔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세원이 감탄했어요. 30년 전에는 이런 풍경 꿈도 못 꿨어. 저도요. 탄광촌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던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 멀리 왔어. 서연이 세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남은 인생 모두. 그래. 이제는 절대 떨어지지 말자.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머리에 꽂힌 헤어핀이 도시의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30년 전 엄마
만들어준 그 헤어핀. 헤어진 시간을 견디게 해준 희망의 상징.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의 증표. 엄마, 우리 약속 지켰어요. 이제는 꼭 함께 있을게요. 서연이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거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 이거 봐요. 제가 그림 그렸어요. 어머, 정말 잘 그렸네. 고모가 액자에 넣어서 걸어둘게. 서연과 세원은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집, 웃음소리 가득한 가족. 30년을 기다린 끝에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깨달았다. 진짜 성공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걸. 30년을 헤매었지만 이제야 집에 돌아온 기분이다. 언니와 함께라면 나는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시간도 거리도 계층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일기장을 덮고 서연은 옆방에서 자고 있는 세원을 봤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든 언니. 서연은 조용히 다가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 언니. 내일도 우리 함께야.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어요. 침대 옆 서랍에는 2개의 헤어핀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30년의 이야기가 담긴 헤어핀.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의 약속. 달빛이 헤어핀을 비추며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창밖에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엄마가 두 딸을 지켜보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일상을 보내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이 흐르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